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경유착이 심해서 장관 한번 하게 되면은 재벌 가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돈을 맺고, 이 장관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대통령 인맥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재벌계에서도 일종의 보호막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경유착식 그런 결혼이 혼담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이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15대 국회의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실세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저는 일종의 그림자 정부를 형성해서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돈독한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후보를 배출해주고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우파가 경쟁을 하긴 하지만 그 후보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그 그림자 정부에서 각각 내정해주는 배우가 탄탄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입당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40여일밖에 되지 않은 황교안이 여러 그 배우들을 등에 업고 사실상 당대표가 됐다. 그 국민의 그 열성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자 정치 세력에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런 우리 정치 구조가 아주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세력이 꼭 있어야 되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의 힘을 얻게 되면은 그 세력에 의해서 그 정치 지도자가 펴고자 하는 정치 철학을 마음껏 펼 수가 없고 빚을 지게 됩니다. 또 빚을 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비리 같은 게 걸려서 상대방 그러니까 좌파죠.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빌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에도 김학의, 예전에 있었던 김학의 같은 사건 이런 걸 같이 덧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로 지명받았던 것도 황교안 대표가 운정재단 그 안에 홍석현이나 뭐 김종필계, 김영삼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비문계 뭐 좌파계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세력에 도움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를 하던 시절에도 LCT 관련 뭐 외국인 승인을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김진태 의원님 같은 분은 아주 많이 깨끗하죠. 깨끗하고 세력의 신세를 진 게 없기 때문에 막상 이게 지도자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더 깨끗하고 당당하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반할 경우 가령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나머지 내각 구성원들도 일괄 사퇴한다. 이를 총리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표현한다. 그렇지만 보통 의원 내각을 꾸릴 때 자체가 이 집권당이 어떻게든 여대 야소를 만들기 때문에 총리를 해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만약에 여소야대가 될 것 같으면 연정 같은 걸 하게 돼서 몸집을 불리는 작업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각제는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제와 중심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있고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여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 의회가 그 책임을 즉각 물을 수 있기에 내각제의 정부는 책임정부라고 불린다.
이는 내각제의 핵심 특징이다. 그래서 이 총리는 사실 이 내각이자 이 정당인, 이 정당에서 뽑아주기 때문에 거의 이 정당의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이 안에 세력이 옳든 그르든 이 강한 세력이 지금 현재는 사실 뭐 김무성계가 황교안의 손을 잡아주면서 됐기 때문에, 황교안이 예를 들어 내각의 총리가 된다면 이 김무성 세력의 비박계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은 또 이런 탄핵 사태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쉽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탄핵 과정보다 절차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원내각제를 하면 안 되는 게, 탄핵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나라인데 재판 하나 없이 신문 쪼가리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유죄 추정을 해서 탄핵을 하는 나라인데, 이런 그 집권당 안에서도 분열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래서 총리가 쉽게 해임되고, 뭐 잘못 또 집권 정당에 또 힘이 쏠리게 되면 걸핏하면 의회도 해산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쟁을 하다가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처럼 히틀러에 침공당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통일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들, 우리 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먼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똑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사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대표면은 우리 국민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어떤가요? 거의 뭐 사법부 출신이라든가 고위공무직 출신이라든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야합하고 결탁해서 후보를 내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뽑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뽑는 김에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뭐 사법부나 행정부나 다 부자들이거나 엘리트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창원 성산에 대한애국당이 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순정 후보라고, 그 창원에서 지역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또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일반 서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잘 대변하는 그런 국민의 진정한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후보로 많이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후보를 알아보고 뽑아주고, 이 정도의 국민적 정치 수준이 돼야지 이 의원내각제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립정부라는 것은 그 내각이 안정화가 되려면 이 내각제의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각을 집권한 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연립정부, 연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당과 연립정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희정이 대연정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대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내각 여대 야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것을 대연정, 그 정도로 이념과 사상도 다른데도 대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대연정이죠. 그 한 예로
안희정이 왜 그런 얘기를 했나. 안희정이 여시제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시제에 속해 있는데 여시제는 좌파 우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탄핵을 주도한 비박 계열들과 그리고 또 홍석현은 프리메이슨 동아시아계 부회장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시제로 구성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좌파 우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연정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나경원도 들어가 있고 김부겸, 남경필, 안희정 그러니까 이 대연정을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 좌우 한 몸통인 이 사람들인 거죠. 그 탄핵 역적들 이 사람들이 의원내각제에서 대연정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세력은 되겠지만 아주 기회주의자 야합 세력이 되겠죠.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최근 야권의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개혁과제 동의하면 누구라도 한국당하고도 연정 가능하다. 이승만 박정희도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파격적인 언급을 통해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마치 여권의 대선 후보라는 착각이 들 만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때가 2017년 3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도 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그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친노이면서 그 좌파 안에서도 그 떠오르는 신예랄까 자기 세력이 탄탄하지가 못하니까 선택한 게 좌파 우파에 동시에 다 표를 얻는 신예가 되겠다. 그걸 선택하면서 자기 배후 세력으로 여시제라는 걸 등에 업었죠. 조만간 민주당 그래서 안희정이 좀 우리 우파들도 약간 헷갈렸던 것이 이 사람이 좌파긴 하지만 좀 우파적인 색채도 띠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했지만 옛날에 무슨 단체였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그 반미 청년단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었죠. 골수 반미 좌파죠. 조만간 민주당 안에서 펼쳐질 문재인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산이 없음을 판단한 안희정 지사가 탈당과 범보수권 연합이라는 패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이 그 노무현 때 무슨 선거 자금을 갖다가 자기 뭐 전세금을 했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실형도 받았었던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그 형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질이 안 좋았다는 게 나중에 많이 밝혀졌죠. 그러면서 또 그 뭐 미투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의로운 척 얼굴을 하면서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탄핵 배신자 세력들이죠. 좌우할 것 없이. 그림자 정부가 안희정을 선택했는가라는 지난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신기한 게 제가 이런 글을 보고 이 좌우 합종 탄핵 세력이자 이 의원 내각제 세력이자 친중 세력이자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세력이자 뭐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진 그림자 정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최근에 제가 했을 때 이런 글을 제가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사람들도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제가 얘기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게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과 성경의 예언들, 베리칩의 정의와 개발 목적 이런 걸 보면 반 일루미나티 뭐 그런 경향이 있는 분 같은데 일루미나티의 싱크탱크 여시제가 밀고 있는 안희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을 이어가려는 그림자 정부 세력의 얼굴마담이라 할 수 있다. 신문명, 그 여시제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신문명, 지속가능한 지구, 디지털 기반의 공동체,
동서양의 지혜가 융합된 건강한 삶 이런 게 나옵니다. 피라미드 위에 올려놓은 신문명, 여시제가 지향하는 신문명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꿈꾸는 피라미드와 같은 세상, NWO, 신세계 질서인 것이다. 그 김정민 박사가 했던 뭐 반중 집회라고는 하지만 반중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고 고구려 뭐 만주 국토수복 뭐 기껏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서 뭐 신세 뭐 새 시대 새 질서 뭐 이런 말 나왔었죠. 그 사람이 방송에도 그 배경에 썸네일 배경에 전시 아닌 외눈깔 있고 트위터 아이디로 일루미나티 33 이런 게 있었고 여시제에서 뭐 스카웃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주시던데 신문명은 NWO, 지속가능한 지구는 인구 감축, 디지털 기반의 공동체는 베리칩 시스템, 동서양의 지혜가 융합된 건강한 삶은 뉴에이지 사상. 그 뉴에이지라는 것도 뉴라이트의 다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안희정 논란의 발언들, 대연정, 새누리당과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녹색성장, 박근혜 창조경제 이어가겠다. 국민 공짜밥 원치 않는다. 이재용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대구에서 무슨 강연이었나? 거기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뭐 미르 스포츠 재단은 K스포츠 재단은 무슨 국가를 위한 뭐 그런 좋은 뜻의 재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좌파들한테 엄청 질타를 받았었죠. 그때 저는 조금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파를 꼬드기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공짜밥 원치 않는다. 그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 그런 거하고도 비슷하죠. 좌파 견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재용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해야. 안희정 논란의 발언들, 대연정 뭐 이거 얘기했고 보수적인 정책을 앞세운 안희정이 유독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에서만큼은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안희정이 중도 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신보수 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범여권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 보수의 정치를 표방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유독 놓지 않고 있는 진보적인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 어젠더이다. 안희정은 홍석천의 남자라는 기사가 등장할 만큼 처음 저는 안희정 얘기하길래 홍석현을 잘못 얘기했나 그랬더니 홍석천하고도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또 동성애 하면 또 박원순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문어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것이 글로벌리스트, 여시제니까 가능한 거죠. 동성애 문제에서만큼은 야당의 그 어떤 후보들보다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안 지사의 고교 후배이며 스스로 이태원의 대통령이라 자칭하며 용산구청장의 꿈을 키우고 있는 홍석천이 안 지사의 선거 캠프에 참여하여 그를 돕고 있다. 홍석천도 참여를 했었대요. 신보수, 뉴라이트와 동성애 어젠더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을 듯한 조합이지만 이 둘 모두가 그림자 정부가 밀고 있는 NW 수립 전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재인, 김재동, 안희정, 홍석천 이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안희정이라는 거죠. 이태원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용산구청장을 꿈꾸는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 홍석천이 여시제가 내세운 안희정을 돕고 있다.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데 또 우리 우파는 동성애 싫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담궈 놓은 게 여시제입니다. 여시제라는 것은 사실 홍석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좌파 우파 다 들어가 있고 그 정치적 양성애자, 다성애자 아무런 사상이 없고 모든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냥 상위 1% 기득권
기득권주의자들이죠, 그냥. 동성애 어젠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오바마의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차별과 핍박을 경험해야 했었다. 동성애를 포함한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를 밀어붙이기 위해 내세운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미국 못지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기독교인들이 반대와 찬성으로 갈려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동안 그림자 정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자신들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를 통해 기독교 세력을 차별하고 억압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발 쓸데없는 싸움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기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림자 정부는 적그리스도 세력, 일루미나티긴 하지만 홍석현이 운정재단에 들어가 있고 그 운정재단의 운정인 김종필과 자기 아버지나 장인 사돈과도 친한 사이고, 그리고 그 김종필의 운정재단이 삼김의 좌파 우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후예들이 다 친한 그런 상태인 거 보면 그 운정재단이나 여시제, 그러니까 여시제는 친중 스마트시티의 허브라면은, 핵심이라면 그림자 정부는, 운정재단은 사실상 대통령 후보나 총리나 장관 등을, 국회의장 등을 지명해주는 그런 그림자 내각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반합, 탄핵의 문제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정반합이라고 하네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자르고 가겠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여기까지 자르고 가겠습니다.